자, 이번 파트는 정사형. 자, 정사형은 마찬가지 공간에서 뭐 직선과 직선, 직선과 평면 또는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 이게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그림자와 관련된 원리를 가지고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게 정사형이야. 따라서 우선 정사형이란 개념부터. 자, 정사형은 정말 심플한 말이야. 자, 정사형은 자, 정면 위에서 빛을 비추었을 때 나오는 그림자란 뜻이야. 뭐 정면에서라고 하잖아. 그때 정이야. 자, 사자는 뭐 소울 사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빛을 일자로 비추었을 때 그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평면이야. 근데 어떤 막대기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 그럼 만약 여기서 햇빛이 쨍쨍쨍 비친다면 이렇게 일자로 빛이 떨어지고 여기 떨어졌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그림자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정면 위에서 빛을 비추었을 때 떨어지는 그림자, 이걸 정사형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면 얘가 그냥 정면으로 떨어진 거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수직이 된다. 그러면은 이 각의 크기는 직각삼각형의 삼각비, 빗변과 밑변의 관계가 성립하겠지. 따라서 여기를 A, 그림자를 B라고 한다면 A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항상 그림자의 길이가 된다라는 이런 삼각 B의 원리로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게 정사형의 원리야. 자, 뭔지 알겠지? 그래서 그냥 공식처럼 외우는데 공식도 외울 필요도 없다. 원리만 기억해놔. 자, 뭔지 알겠지? 그럼 어쨌든 이 각의 크기만큼 A라는 게 B의 길이로 줄어들 거 아니야. 그림자의 길이가. 그치? 근데 이게 선분의 길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곡선일 때도 어떤 면일 때도 이런 정사형의 관계는 즉 삼각 B의 관계로 축소가 된다라는 건 항상 동일하다라는 게 정사형의 원리야. 자, 그럼 직접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보자. 자, 필수 유형 9번부터 볼게. 잘 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평면 알파와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야. 자, 이면각이 45도라는 거지. 자, 그런데 알파라는 평면 위에 원이 있어. 그 원을 내가 베타 위로 정사형을 시킬 거야. 자, 그랬을 때 요 S'은 장축의 길이가 4루트 2가 되었대. 자, 그렇다면 원래 S의 반지름의 길이와 S'의 단축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뜻이다. 자, 이게 뭔 말인가 잘 봐요. 원을 정사형 시키면 찌그러지는 원이 돼. 그 찌그러지는 원이 당연히 타원이라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요. 빛이 지금 어떻게 쨍쨍쨍 비추고 있어. 그러면은 요 교선과 요 원 위에 교선과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존재하겠지. 그럼 이거는 자, 생각을 해. 교선과 평행이기 때문에 자, 교선과 평행인 직선이 있을 때 위에서 빛을 비춘다고 해서 요 그림자의 길이는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뀔 일이 없지. 그냥 그대로 뚝뚝 떨어져. 그러니까는 원래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한다면 요 길이는 2R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도 그대로 2R이 돼. 왜? 빗변, 밑변의 관계로 축소되는 게 아니잖아. 너네가 직접 막대기를 비춰보면 알겠지. 그치? 뭔지 알겠어요? 따라서 원을 비추면 교선과 평행한 요 직선은 그대로 떨어져. 그게 지금 장축이라고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자, 교선과 수직인 요 직선은 교선과 수직이었으니까는 얘가 떨어지면 얘가 바로 이렇게 해서 축소가 되겠지? 그치? 자, 원리 잘 기억해. 따라서 봐봐. 여기서 지금 원이 원래 지금 이렇게 원이 있었다. 이게 S야. 자, 요게 그러면은 중심을 지나면서 여기가 교선의 평행한 지름이고 여기가 교선의 수직인 지름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밑으로 정사형을 시키면 자, 여기와 여기는 대충 봐도
요렇게 삼각 B에 의해서 축소가 된다는 느낌이 들지. 그런데 여기는 그냥 원래 길이만큼 그대로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생긴 타원의 그림이 되겠구나, 그 뜻이야. 그럼 이 타원은 이게 긴 거니까 장축은 원래 원의 지름과 같겠지. 근데 장축이 4루트2면 원래 지름도 4루트2였으니까 반지름은 2루트2였겠구나. 그런데 여기는 4루트2였는데 지금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45도지?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건데, 자, 여기가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이게 A, B인 관계 45도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여기는 원래대로 4루트2였을 것이고 코사인 45도만큼 축소시킨 게 바로 B단 뜻인 거야. 계산하면 얼마?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인 거 알지? 이렇게 약분하니까는 B는 4가 되겠지. 따라서 단축의 길이는 4야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런 식으로 교선에 수직인 직선이 정사형이 되는 거야. 왠지 알겠지? 삼각 B의 비율만큼 축소가 된다는 개념이니까. 따라서 교선과 교선과 평행한 얘는 삼각 B로 떨어질 게 없잖아. 그냥 그대로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지. 자, 요 그림 굉장히 중요해. 원에 대한 정사형. 알았지? 그림 그리면서 잘 이해해보고 헷갈리면 체크해놔. 자, 필수 유형 10번 보도록 하자. 자, 이제 정사형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보는 거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가 있어요. 자, 모서리 HG의 중점을 M이라고 하겠대. 자, 여기 M 보이지? AM이라는 선분을 평면 EFGH, 자, EFGH 밑바닥이지? 자, 여기로 정사형을 시키려고 그래. 자, 정사형은 정 위에서 내리는 거라고. 따라서 AM이라는 직선을 EFGH에 정사형 시켜라 라고 한다면, 자, 원래부터 평면에 있는 점은 뭐 정사형 10과 똑같을 것이고, 자, A는 수선에 발을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여기가 바로 정사형 된 선분의 길이가 되겠지. 그럼 물론 각의 크기를 알면 바로 삼각비를 쓰면 되겠지만 아직은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여기 중점이니까 일로 이쪽으로 수선에 발을 내리면 여기가 1, 여기가 2가 되겠지? 따라서 여기는 루트 5가 되기 때문에 정사형의 길이 자체가 루트 5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거꾸로. 자, 여기는, 자, 요 길이 구할 수 있지? 자, 이런 거 못 구하면 슬퍼지는 거야. 대각선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제곱의 합이야. 따라서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의 루트가 돼서 3이 바로 요 길이인 거지. 알지? 모르면 안 돼. 다시 한번 그냥 살짝 복습만 해준다. 자, 이 생긴 직육면체 가로가 A, 세로가 B도 B가 C일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시려고 하면은,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루트다 라고 했잖아. 이 공식이 왠지 모르면 물어봐. 설명을 해줄게.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원리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3이 되겠지. 그러면 이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자, 3을 코사인 세타만큼 정사형 시킨 게 루트 5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 그래서 거꾸로 선분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공간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또는 AM이란 직선과 밑바닥이라는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야. 코사인 값은 3분의 루트 5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정사형의 원리를 이용해서 거꾸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한다.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건 딱히 원리가 없어. 삼수선도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지. 그래서 보통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이게 대부분 정사형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 꼭 기억하자. 10번. 알았지? 자, 원리 잘 기억해놔. 다음 넘어가 보자. 정사형 별 내용 없지? 쫄지 말고 잘 봐. 자, 11번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어요. 두 모서리 EF와 HG의 중점 각각 MN이라고 해서 사각형 A 그 다음에 EHD라는 거를 평면 AMND 위로 정사형 구하려고 그래. 자, 뭔 말? AEHD란 요 평면 AEHD라는 평면, 자, 여기야. 헷갈리면 안 돼. 요 평면의 AMND 위로의 정사형이야. 그럼 요 파란 거를 여기 AMND로 정사형을 시킨다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서 내리고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정사형이 그려지겠지. 그치? 자, 요 원리 잘 봐요. 이렇게 A라는 직선이 있고 B라는 직선이 있어. 이러는 각이 세타야. 근데 표현을 잘 봐야 돼. 만약에 직선 A의 B 위로 정사형이라고 한다면 또는 B의 A 위로 정사형이라고 한다면 자, 둘이 정반대의 상황이야. 뭐냐면 자, 이거는 A를 B 위로 정사형 시키는 거니까 A에서 B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여기가 바로 A의 B 위로 정사형 되는 거야. 근데 거꾸로 B의 A 위로 한다면 B를 A로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 뜻이겠지. 따라서 여기가 바로 B의 A 위로의 정사형이 되는 거야. 자, 표현 차이 알겠지? 따라서 누구의 누구 위로 정사형이라고 한다면 A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얘라면 B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되겠지.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AEHD의 평면 위로의 정사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얘와 얘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AEHD의 넓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하면 정사형이겠구나 라는 것 확인 가능하지? 왜? AEHD를 직접 정사형 시키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럼 우선 AEHD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형인 거니까 4라는 거 알겠지? 따라서 둘이 이루는 각만 구하면 돼. 근데 어차피 여기가 교선이고 교선의 수직인 직선은 이것과 이거니까 이 각이 곧 이면각이 될 것이다. 그럼 절반이니까 1, 2, 여기는 루트 5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 자체가 직각이니까 루트 5분의 2라는 거 알겠지? 루트 5분의 2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계산하면 루트 5분의 8 유리화하면 5분의 8 루트 5가 바로 정답이 되겠다. 자, 간단하지 정사형? 그러니까는 누구를 누구 위로 정사형 하는지 그 개념 파악하는 것. 그 다음 코사인 세타 찾는 것. 이것만 잘 기억을 해두면 돼. 자, 필수 유형 12번 또 가볼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또 정사면체야.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사면체가 나왔어요. 삼각형 ABC에 BCD 위로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래. 자, 1번 보는 순간 그러면은 ABC라는 삼각형과 BCD라는 삼각형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얼마일까? 앞에서 배웠잖아. 어떻게? 이면각이니까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리고 두 개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야 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문제를 풀 때마다 이걸 구할 수는 없잖아. 정사면체는 기본적인 건 기억을 해두라고. 알았니? 자, 이걸 안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ABC의 BCD 위로 정사형이기 때문에 삼각형 ABC의 넓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발상이 나오겠다.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는 정삼각형의 넓이라는 공식 4분의 루트 3 A제곱이라는 공식 알고 있지? 그러면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의 길이가 4인 거니까 4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3분의 1 해주면 되겠지. 간단하지? 따라서 계산하면 3분의 4 루트 3이야 라고 나온다. 알겠지? 안 어려워요. 그럼 거꾸로 ABC와 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이미 알고 있다고.
왜? 앞에서 배웠으니까 이면각 구할 때. 근데 이거를 자, 이 문제의 출제 우드는 사실 이거이긴 해. 자, ABC라는 평면과 BCD라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은데 이걸 정사형을 쓰고 싶어. 그래서 A에서 밑바닥 BCD로 수선의 발을 내려. 그럼 당연히 이 점은 BCD라는 정삼각형의 무게 중심에 떨어지게 돼. 자, 그럼 이렇게 교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렇게 내려본다면 여기를 H라고 했을 때 DH의 여기는 무게중심이야. 특징 2대 1로 내분하겠지? 근데 AH나 DH가 같기 때문에 자,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는 3대 1의 비율인 거 알겠지? 뭐 직접 길이를 긁어 상관없겠지만 따라서 이렇게 정사형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야 라는 거를 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놔. 자, 그럼 이제 정사형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다. 자, 필수형 13번. 이거는 모의고사에 워낙 자주 나와서 이제 좀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정사형 때는 자꾸 애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A 코사인 세타요 그래. 정말 답답한 일이야. A가 빗변의 역할을 하는지 평면의 역할을 하는지 밑변의 역할을 하는지 알아 몰라. 모르는데 막 그러면 안 되지. 누가 빗변이고 밑변인지를 따져야 돼. 그걸 조금 바꾸는 게 바로 이 문제다. 봐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0m인 구가 있어요. 구 모양의 풍선이 하늘에 떠 있대. 자, 얘가 지면과 60도의 각으로 빛을 비춰. 꼭 빛이 수직으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야. 비스듬히 떨어질 수도 있겠지. 이때 지면에 생기는 풍선의 그림자를 구하래. 자, 여기를 구하시오 그 말이겠지. 자, 어쨌든 그림자야. 그치? 정사형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림자야. 그럼 얘를 정사형을 활용했다는 거야. 그럼 봐봐. 우선 내가 빛을 비추면 얘가 구지만 실제 그림자를 받는 부분은 이렇게 생긴 원이 그림자를 받겠지. 따라서 이 구라는 거는 어느 면에서 바라봐도 원이야. 단면은. 그치? 따라서 그림자를 받아서 생기는 것도 원이 된다. 자, 그런데 이 빨간 원이 이렇게 파란 원으로 뭔가 달라졌구나 생각하면 돼. 그치? 왜? 이 빨간 원이 그림자가 생기는 거니까. 즉, 봐봐요. 꼭 막대기가 이렇게 비스듬히 떨어져 있는데 빛이 정면이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얘도 비스듬히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뭐가 그림자가 되는 거지? 여기와 여기가 그림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 만약 수직이라면 파란 막대기 된 그림자가 빨강이라고 해서 이거를 A, B라고 하면은 세타일 때 무조건 A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는 거 알겠지? 왜? B가 빗변의 역할을 하고 A가 밑변의 역할을 한다면 거꾸로. 그러므로 B 코사인 세타는 A야 라고 해야 관계식이 맞겠지. 누가 빗변인지 밑변인지를 따져서 삼각 B를 쓰는 게 정사형의 핵심이라고. 알겠지? 그럼 여기서도 봐봐. 이게 빨강인 거고 파랑인데 이게 60도지만 이 빨강을 평행이동 시켜봐. 그 둘이 만나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옮겨지는 거야. 그럼 결국 파랑과 빨강이 이루는 각은 여기 있는 60이 아니라 여기와 여기니까 30도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파랑의 넓이가 얼마인지 보니까는 S라고 놓고 곱하기 코사인 30도라고 한 게 빨강. 반지름이 10인 원인 거니까 100 파이야 라고 나오겠지. 자, 뭐 하는지 알겠지? 그럼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거꾸로 루트 3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3분의 200 루트 3 파이 얘가 바로 그림자의 넓이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뭔지 알겠지? 정말 중요해. 모의고사에 정사형이 나오면 대부분이 이런 원리로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정사형이니까는 그림자이긴 하지만 직각삼각형의 빗변과 밑변의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자. 그 다음에 9는 어느 면에서 바라봐도 원이 되기 때문에 9에 대한 정사형은 여기 빛과 수직이 되는 원에 대한 정사형과 같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두자. 알았지?